안녕하세요.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.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꾸 저는 네이버 카페 얘기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. 사람도 얼마 없으면서 자꾸 이렇게 소개하죠. 아, 유명한 얘기죠. 인디언 마을에 어떤 속담이 있대요. 그 속담에서는 어, 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언젠가는 꼭 이 기우제가 꼭 들어맞는데요. 왠지 아세요?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. 인디언 부족들은. 또 다른 얘기도 나오는데요.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선구에서 떨어졌어요. 아마 뉴욕 쪽 같은데 그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뉴욕 시내가 워낙 비싸니까 뉴욕에 그 선거구가 이제 있지만은 어떤 뭐 이제 그 출퇴근도 하고 뭐 이제 그 자기 차가 없이 이렇게 한 분인데 아무튼 자기 선거구에서 떨어졌어요.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. 연설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. 자기 그 고향이란 뭐 그 근처겠죠. 유명한 그 말이 있다. 절대 지지 말아라.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. 언젠가는 될 거다. 그런데 이 떨어진 그 선거 후보자가 그 뒤에 말하기를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. 그랬대요. 그런 것처럼 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말도 누군가가 지어낸 말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런 책에서 읽었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이게 서로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좀 참 좋은 말이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그 미국의 어떤 영화에 나오는 후보자가 했듯이 누군가가 지어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은 어떤 꿈, 어떤 희망, 포기하지 않고 가는 끈기 그런 게 굳이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요, 트럼프 미국 행정부하고 중국하고 지금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죠.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뭐 만만디, 인내, 뭐 등등등등 더 민족적으로 끈기가 있죠. 중국 사람들은. 그리고 뭐 중국의 어떤 그 역사를 봐도 어떤 오랜 세월에 거쳐가지고 이제 인내하고 또 때로는 위축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그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. 뭐 그래서 와신 상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.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그 복수를 위해서 벼르고 하는 것도 있죠. 그런데 또 일본은 좀 틀린 것 같아요. 일본은 확 폈다가 확 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정한데 그냥 배 갈라서 죽거나 그냥 강물에 뛰어들거나 뭐 그런 게 있죠. 어떤 그 전쟁을 할 때 일본은 내전이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전국시대에서부터 내전이 있었죠. 할 때 어떤 성을 함락을 하면은 그 성주는 보통 자결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자결을 할 때 어떤 할복이라 그러죠. 배를 이제 이렇게 갈리는데 고통스러우니까 그 뒤에서 그 이제 목을 쳐줍니다. 그러면서 그 일본 쓰면 기레이라 그러나요? 아름답다라고는 말을 쓰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성주가 죽음을 알아가지고 그 성주 밑에 있었던 또 부하나 식솔들은 또 이제 면제를 받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듯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전 방송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그 시곡구죠. 제가 시곡구 섬을 일본의 시곡구 섬을 여행했을 때 시곡구 섬에 슬픈 전설이 있었대요. 그 내전을 통해 가지고 이 아주 어린 왕자죠. 뭐, 10살 미만의 그 성주죠. 어떻게 보면은. 그 성주가 전쟁에 졌대요. 그래서 유모가
그 성주를 껴안고 바다에 뛰어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. 저 바다 밑에도 용궁이 있다. 그러면서 뛰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은 확 끝내버리죠. 뭐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그게 꼭 일본에 꽂힌 사쿠라, 벚꽃과 똑같대요.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이것도 제가 책을 들은 얘기인지 실제로 경험한 얘기인지 좀 가물가물하지만 뭐 일단 제가 경험했다는 걸로 치고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아니 벚꽃은 어떻게 1년에 한번 확 폈다가 금방 뭐 열흘 이후에 확 지는 거 아니냐. 그때부터는 볼 것도 없고. 근데 우리나라 무궁화는 벌레도 끼고 하지만은 오래 간다. 그러니까 일본 친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 사쿠라는 그 매년 핀다. 그렇죠? 조금 각 나라의 민족성이 좀 틀린데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기전에 돌입을 할 때 싶어요. 나름대로 끈기 옛날에 그 일본과 싸울 때 항일전식으로 장기전 돌입하면서 가겠죠. 지금 이게 무역전쟁이 환율전쟁까지 가게 되면은 아주 또 다른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총이 없는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미얀마까지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요. 저는 이 미얀마를 지금 가고자 하는데 이 만달레이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갈 겁니다. 그게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곳은 이제 이라와디 강에 사는 사람들과 혹은 제가 갈 수 있는 한돈에서 최오지까지 한번 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식으로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쉐보라는 읍까지 가고 쉐보에서 광명이라는 저기 마을입니다. 마을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. 알아보니까 만달레이에서는 이 기차도 분명 있지만은 뭐 거기까지 가는 기차는 아니지만 이 기차가 어떤 미국의 그 제재 속에서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이 북한식으로 이제 봉쇄를 당하면서 철도가 상당히 부실해요. 마치 지금의 북한철도 같죠. 그래서 저는 이 양곤 시내를 외곽을 쭉 한 바퀴 도는 그런 철도가 있습니다. 그건 구경 삼아서 가는 거지. 뭐 그걸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간다는 거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. 아주 느리죠. 그렇다면은 또 다른 길은 차를 렌트해서 가는 건데 그거는 저경비 여행자한테는 물론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. 기사 두고 가는 건데.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를 한번 알아봤어요. 근데 이제 만달레이에 쉐보라는 또 북쪽입니다. 제가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에도 코스도 올려놨습니다. 카페 미얀마 파트예요. 버스 정류장이 크게 만달레이에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가장 큰 게 쾌셰칸 고속 터미널 뭐 등등인데 이거는 이제 큰 도시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만달레이 서쪽에 23번가라 그러는데요. 또 뭐 가깝습니다. 시내하고도. 그게 이제 쉐보 가는 터미널입니다. 그래서 거기를 이제 트라이라 그러죠. 보통 이 개인 오토바이 아주 싼 가격에 한 1,000원 미만에 이제 불러가지고 거기 갔어요. 가니까 근데 제가 미얀마 말을 미얀마 글씨는요 꼬불꼬불꼬불꼬불떡꼬불떡꼬불떡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. 이게 또 이 사람 미얀마 역사하고 전통이죠. 제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글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.
그런데 재밌는 게, 이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미얀마가 나이가 들수록 영어를 더 잘합니다.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영어를 잘 못하고요. 그래서 이제 뭔가 물어볼 때는 나이 많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면은 영어가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시애버 간다고, 시애버 가려면 어떻게 하니까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네덜란드인이 표류했을 때도 그 사람들 다 살았죠.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언어라는 게, 물론 말을 유창하게 하면 좋지만은 다 견디며 살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 손짓, 발짓, 눈짓 가리키는 것 등등등등 다 알아듣습니다. 시애버 가니까 또 친절하게 저를 알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시애버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. 1시간 반 뒤에 이제 와가지고 그 만달레이 그 버스 터미널, 버스 정류장 옆에 음식점을 들어가서 800원짜리 만달레이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. 물론 뭐 좀 파리가 좀 날리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,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나 했는데, 제가 이제 이제 만달레이를 여행을 갔을 때 웬 젊은 아가씨가 저를 부르면서 너 어디에서 왔냐 그러더라고요. 영어로요. 그래서 나 그때 아마 나일런 호텔 근처예요. 나 한국에서 왔는데 나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래요. 그래서 속으로 이놈의 인기는 어딜 가나 있네 했는데요. 뭐 이런 또 얘기를 하다가 그럼 같이 밥이나 먹자. 그래서 그 호텔 레스토랑이 아니라 호텔 앞에 그냥 가판대에 서민들이 먹는 그 레스토랑을 갔어요. 그때도 아마 한 700원에서 800원 정도 했죠. 그래서 밥이랑 반찬 한 3-4가지랑 국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, 얘기를 하는데 계속 파리가 이제 붙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옆에 아가씨나 대학생 아가씨 하는 걸 보니까 파리를 계속 손으로 쫓으면서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저렇게 먹는구나. 그래서 저도 파리를 쫓으면서 먹었는데요. 다만 다행인 거는 요리하는 것까지 못 봤지만 그 바깥에 다 뚜껑이 덮여 있어가지고 파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좀 얘기인데요. 저는 필리핀에서는 길거리 음식은 거의 잘 안 먹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당연히 냉장고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필리핀의 길거리 음식은 주로 이제 튀김이죠. 튀기거나 굽거나 이제 그러는데 유명한 야자수 나무 숯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숯은 우리나라 참숯은 탁 타면은 부스러지지 않고 그냥 이 형태가 남아있고 계속 또 뭐 2번, 3번 할 수가 있는데, 이 필리핀 야자나무 숯은 한번 확 타면 그냥 하얗게 재가 됩니다. 이제 그런 데다가 물론 뭐 재가 좀 묻을 수도 있지만 거기다 이제 석쇠로 해가지고 이제 굽는데요. 물론 당연히 뭐가 좀 지저분하더라도 구니까 그거는 이제 균은 없어지지만은 전 또 석쇠도 문제예요. 그 석쇠가 뭐 깨끗하겠어요. 그냥 그죠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굽지 않은 것들, 꼬치들이죠. 꼬치들 쭉이나 생선까지는 안 돼도 아마 꼬치일 거예요. 꼬치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닭 내장, 뭐 닭발, 뭐 소세지 등등등등인데, 그거를 상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포르말린에 담근다는 좀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 이제 상하지가 않겠죠. 당연히 포르말린에 담그면. 그리고 이제 길에서 파는 돼지고기, 닭고기 이제 끝이 굽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.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그걸 사는 거죠. 그리고 다들 사 먹고. 그런데 또 다른 얘기로 또 다른 동남아에, 저는 태국에서는 또 길거리 음식을 먹습니다.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죠. 아니, 왜 필리핀에서는 안 먹고 태국에서는 먹지? 조금,
당연히 일본에서는 길거리 음식 잘 먹죠. 조금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. 이 동남아 쪽 사람들이 소승불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소승불교에 보면은 물론 그 인도에 어떤 힌두교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. 어떤 과거에 그 시타르타, 지금 부처님이죠. 뭐 부처님이야 누구나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성불하면은. 그런데 그 시타르타 그분도 아마 인도의 어떤 왕자였죠.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힌두교, 인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죠. 카르마라 그러죠. 업이죠. 쉽게 얘기해서 내가 현생에서 좋은 업을 쌓으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고, 뭐 그런 거겠죠. 뭐 나쁜 짓 하면은 뭐 짐승도 되고, 아니면 지옥 가고.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현재 한 행동들이 다 자기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고 덕을 쌓아야죠.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잘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, 내가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. 근데 또 역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인도 친구들 한국이건 미국에서건 이제 중중 만나면은 저 높은 계급이겠죠. 어떤 그 브라만이라 그런가요? 이 높은 계급 성직자 계층, 그 다음에 무사 계급, 뭐 농民쭉 있는데 더 밑에 이제 불가촉 서민들이 있고요.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 거는 내가 과거에 좋은 업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. 어떻게 보면 계급을 정당화시키죠. 그거는 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습관이니까. 근데 아직도 인도에서는 그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낮은 계급하고 결혼했다고 이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또 상대방 아내인지 남편인지 불태워 죽였대요. 가족들이. 그 정도로 어떤 그 관습의 힘이 무서운데, 어떤 간에 이런 어떤 계급이 있고 어떤 내가 어떤 행동들이 나중에 다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. 그런 개념에서 어떤 소승불교가 있는 나라에서는 썩 그렇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은 저는 많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그 문화도 있겠죠. 어떤 이 리어카를 하더라도 계속 장사를 하려면은 무슨 문제가 없어야지 되니까. 또 태국 같은 경우는 외식 문화가 발달돼서 한번 문제가 나면은 당연히 안 가겠죠. 그런 믿음도 있지만은 또 태국의 카오산 거리 가면은 외국인들도 길거리 음식 잘 사 먹습니다. 자, 아무튼 그런 소승불교가 있는 나라에서는 최소한 남한테 치명적인 해는 전 안 끼친다고 봐요.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그 현지인인 그 대학생 아가씨도 뭐 잘 먹길래 뭐 그냥 저도 먹었죠. 그냥 제가 그 아가씨라서 먹은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파리를 쫓으면서 먹었는데 뭐 먹어보니까 애당초 저는 길거리 음식은 안 먹고 주로 식당 음식을 먹었었는데 뭐 그렇게 뭐 배탈도 안 나고 다음날 저는 이제 바로 반응이 옵니다. 뭐 그렇게 먹을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경험 하에서 버스터미널 간이식당이죠. 간식당에 가가지고 또 이것저것 먹었습니다. 800원인데 배부르게 먹었어요. 반찬도 맛있게 먹고. 참 저는 근데 미얀마 음식이 입에 맞는 것 같아요. 적당히 짜고, 뭐 우리나라 김치 같은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샨족이라고 미얀마 북동 쪽에 좀 버마족하고 약간 민족적으로 틀린 곳인데 그 샨 음식이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. 마치 태국의 북동쪽 그 라오스 근처에 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산 지방의 음식이 맛있듯이 그 샨족 음식도 상당히 맛있고요. 전 그래서 미얀마 가다가 샨 레스토랑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먹어요. 국수도 맛있고 뭐든지 맛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 버스터미널 가판대에서 음식을 먹고 1시간 반 동안 또 지나다니는 사람 구경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버스를 탔는데요.
그 버스 안에 닭도 있었고요. 주로 닭이 많이 있었어요. 닭들이 이제 막 어떤 닭은 날아다니고, 그리고 이제 제가 앉은 곳은 밑에를 보니까 이제 버스인데 밑에 한 사과만한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밑 달리는 게 보고 저는 혹시 버스가 밑에가 꺼질까봐 발을 무서워서 발을 못 대고 약간 발을 좀 약간 공중에 띄웠는데요. 그래서 아무튼 돼지는 없었어요. 아무튼 주로 닭하고 이제 농산물들 많이 하고 이제 그 버스 위에까지 쫙 차서 이제 출발했습니다. 형식상으로 차로 달리면은 아마 쉐보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구글 맵에 의하면. 이거는 말 그대로 구글 맵이 하는 얘기고, 버스로는 한 4-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. 중간중간 내리고요. 또 배고프니까 사 먹고,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도 가고, 그래서 이 미얀마 남자들이 입는 그 치마를 입으면은 그냥 치마 올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면 됩니다. 근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. 그렇게 해서, 털레 이제 버스가 갑니다. 가고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또 저한테 신기하든지 물어보고 쳐다보고, 그리고 닭이 자꾸 꼬꼬댁거리고 닭도 날아다니고요. 또 내려가지고 또 화장실 가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쉐보라는 아주 작은 읍내에 도착을 했습니다. 도착을 해서 내려가지고 숨 한번 들이쉬고, 아침부터 출발했으니까 이제 12시간 넘었어요. 배가 또 고프더라고요. 그래서 쉐보의 읍내 가서 한국 식당에 들어갔습니다. 거기서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.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